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매일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같은 일을 지겹도록 반복하는 걸까? 우리는 흔히 새로운 것이 좋고 지루함은 나쁜 것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하버드 심리학과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실험에서 연구진은 두 그룹의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A그룹은 매일 같은 과제를 반복하게 했고 B그룹은 매일 새로운 과제를 제공받았습니다. 둘 다 하루 20분씩 단순한 퍼즐 문서, 정리 패턴 맞추기 같은 뇌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연구진은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합니다. A그룹, 즉 반복하는 일을 계속한 사람들은 실험 초반에는 지루함을 호소했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A그룹은 집중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문제 해결 속도가 평균 37% 향상되며 오히려 창의성 테스트 점수까지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B그룹은 매일 새로운 자극을 받았지만 그 자극이 쾌감을 넘어서 도파민 피로다퍼마인 퍼티그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중력은 떨어지고 새로움은 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새로움은 뇌를 흥분시키지만 반복은 뇌를 성장시킨다.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첫째, 성공자들의 뇌는 지루함을 즐기는 능력으로 만들어진다. 워렌 버핏이 인터뷰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그 반복이 내 재산을 키웠다.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자세로 같은 문서를 읽는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은 초단위로 변하는 화면을 보며 흥분하고 스트레스를 받지만 버핏은 30년 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투자 보고서를 본다. 그는 변화를 찾지 않는다. 오히려 지루함을 무기로 삼는다. 이 행동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버핏은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를 극도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전전두엽은 지루함에 대한 저항력, 장기적 사고, 인내, 억제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다. 하버드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전전두엽이 강할수록 새로운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반복적 단조로운 활동을 길게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 성과를 내는 데 결정적이며 성공자들의 공통된 특성이다. 즉, 버핏의 성공은 재능이 아니라 뇌의 반복 내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 진짜 천재들은 새로움을 찾지 않고 지루함을 시스템화한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그는 스페이스X 초창기 시절 하루 종일 같은 로켓 엔진 도면을 반복해서 보고 또 봤다.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고 했지만 머스크는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물고 늘어졌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를 수천 번 반복해보는 과정에서 태어난다. 이 말은 최신 뇌과학에서도 완벽하게 설명된다. 인간의 뇌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시냅스가 가지치기 프루닝 되면서 동작이 더 효율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빠르게 실행되도록 회로가 재구성된다. 즉, 반복은 뇌를 강하게 만들고 새로움은 뇌를 피곤하게 만든다. 머스크는 바로 그 사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셋째, 지루함을 견디는 뇌는 장기적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스탠포드 행동과학 연구소에서는 인간의 보상 체계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이른바 즉시 보상 BS, 지연 보상 실험이다. 놀라운 것은 즉시 보상을 선택하는 사람일수록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즉시 보상 중독자는 조금만 심심해도 스마트폰을 보고 유튜브를 켜고 새로운 자극을 찾는다. 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지루함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큰 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하버드 신경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도파민 변동성 다퍼마인 베리어빌리티로 설명한다. 새로운 자극을 계속 찾는 사람은 도파민 기준선이 높아져 작은 반복 작업이 극도로 지루하게 느껴진다. 반대로 반복하는 사람은 도파민 기준선이 안정되어 지루함을 잘 견딘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성과의 차이로 이어진다. 넷째, 진화론적으로도 지루함을 견디는 인간이 살아남았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지루함의 기능을 이렇게 정의한다. 지루함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반복 행동을 유지하게 만든 장치다. 원시 시대에 매일 사냥을 나갈 때 매번 새로운 행동을 했다면 그 부족은 멸종했을 것이다.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부족은 같은 길로 이동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냥하고 같은 패턴으로 불을 지피는 부족이었다. 반복은 생존이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인간의 뇌에 그대로 남아있다. 하지만 현대 문명은 너무 많은 자극을 주면서 오히려 그 생존 회로를 망가뜨렸다. 결과적으로 평범한 사람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부자는 지루함을 활용하며 천재는 지루함을 아예 중독처럼 사용한다. 다섯째,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뇌를 가진 사람은 결국 큰 성장을 이룬다. 지루함은 고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다. 하버드 인지과학팀은 반복 행동을 오래 할수록 전전두엽, 전측 대상피질 ACC, 해마 등이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뇌는 의지력, 집중력, 기억력, 자기조절 능력까지 강화된다. 성공자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지루함을 견디는 훈련을 계속해온 것이다. 여섯째, 부자들은 지루함을 궁극의 생산 도구로 활용한다. 사람들은 보통 지루함 비효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에게 지루함은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압도하는 생산력의 자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프 베조스입니다. 그는 아마존 초기 시절 몇 년 동안 매일 같은 방식으로 고객 리뷰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수백 페이지를, 심지어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보고서임에도 그는 그것을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지루한 일을 지루함 없이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은 단순한 창업자 멘트가 아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연구는 최고 성과자들의 루틴을 분석했는데 그들은 대체로 생산성이 폭발하는 핵심 구간이 지루한 작업을 반복한 끝부분에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지루함 초반에 대부분 포기한다. 하지만 부자들은 그 포기하고 싶은 구간을 넘어 다른 세계로 접근한다. 일반인 지루함 피로 포기, 부자 지루함 몰입 생산성 폭발. 이 차이가 1년, 3년, 10년 쌓이면 능력 격차는 돌아올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진다. 일곱째, 반복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루틴을 시스템화한다. 반복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반복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코비 브라이언트까지 모든 상위 0.1% 성공자들은 각자 고유한 방식의 루틴 자동화 오토마이너스 파일럿 루틴을 가지고 있다. 머스크는 하루의 대부분을 정확히 같은 패턴으로 배열했다. 그의 유명한 5분 단위 시간 관리는 반복 루틴을 시스템으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1 5분 회의 5분, 코드 검토 5분, 엔지니어, 피드백 5분, 메일 5분. 이렇게 반복하면 똑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기에 누군가 보기엔 지루함의 끝판왕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이 뇌를 전투 모드로 전환시켜 엄청난 속도와 집중력을 만들어낸다. 하버드 신경학팀은 이러한 행동을 신경경제 누로마이너스 에코나믹스 관점에서 설명한다. 반복 루틴은 뇌의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전전두엽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머스크는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비슷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지루함을 견디는 힘 루틴 생성 에너지 절약 초집중 성과 폭발. 이 공식이 성공자들의 일상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여덟째,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도파민 회로의 함정에 빠진다. 평범한 사람들이 반복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 부족 때문이 아니다. 그들의 뇌가 즉각적 도파민 보상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탠포드 행동과학 연구팀은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기본 도파민 기준선이 불안정했고 반복 작업에 대한 내성이 낮았다. 즉, 단순한 일에 집중해야 할 때 뇌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들은 일을 시작하고 3분만 지나도 지루함이라는 경고 신호가 울린다. 하지만 이건 진짜 지루함이 아니라 도파민 회로의 금단 현상일 뿐이다.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도파민 회로가 안정적이어서 작은 반복에도 지루함을 과도하게 느끼지 않는다. 뇌과학자 안나 레미엘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루함에 취약한 사람일수록 뇌는 매 순간 새로운 보상 신호를 요구한다. 이 말은 곧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자극 중심으로 흘러가고 장기적 성과는 결코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매번 휴대폰을 열고 새로운 영상, 새로운 피드,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순간 자신의 미래 성장을 조금씩 잠식시키고 있다. 아홉째, 반복을 잘하는 사람은 인지적 습관을 이용한다. 하버드 인지과학팀의 보고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95% 이상을 습관 모드로 산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습관을 자극 중심 루틴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반복에 강한 사람들은 습관의 코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자극 중심, 생산 중심, 즉각 보상, 지연 보상, 감정 기반, 시스템 기반.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매일 같은 시간에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했다. 그것이 유명한 싱크 위크이다. 일주일 동안 같은 루틴을 유지하며 독서만 반복했다. 지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다. 하지만 그 지루함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게이츠는 이 과정을 가리켜 지루함 속에서 사고의 깊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반복 루틴은 뇌 깊숙한 곳의 기본적 사고 체계를 흔들고 그 안에서 창의성이 솟아난다. 창의성은 새로운 자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안을 여러 관점에서 반복해서 보는 과정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열째, 반복을 견디는 사람은 결국 몰입 흐름 플로에 도달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몰입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다. 결론은 단순했다. 몰입은 반복의 후반부에서 발생한다. 처음 10분은 잡음과 저항이 많다. 2030분이 지나야 집중력이 붙는다. 40분이 넘어가면 몰입의 문이 열린다. 즉, 몰입은 지루함을 통과한 자에게만 허락되는 상태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루함을 통증처럼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지루함을 몰입으로 들어가는 초입으로 본다. 반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몰입 상태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채 평생 산만함 속에서 살아간다. 몰입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건 뇌의 최적 구간을 평생 못 써본다는 뜻이며 그 차이는 곧 인생 전체의 질적 차이로 이어진다. 11째, 성공자들은 지루함을 무기화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지루함을 피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루함을 도구로, 무기로, 시스템으로 사용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워런 버핏의 파트너 찰리 멍거다. 멍거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한 가지 일을 1020년씩 반복한다. 반복의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가져간다. 실제로 그의 투자 전략은 하나의 기업을 몇십 년씩 지켜보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격이 합리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지루함의 지옥이다. 하지만 멍거에게는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다. 하버드 행동경제학자의 분석에 따르면 반복을 무기화하는 사람들의 뇌는 전전두엽의 억제 능력이 특히 강하다. 이 억제 능력이 강할수록 충동을 누르고 장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반복에 강한 사람은 인생의 큰 판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된다. 12째, 반복을 지치지 않고 유지하는 사람의 도파민 관리법. 많은 사람들은 반복을 하려다 며칠 만에 무너진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의 도파민 기준선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반복을 오래 유지하려면 도파민을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도파민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 하버드 의과대학이 제시한 도파민 안정화 5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작업 강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다.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면 뇌는 빠르게 포기하려 한다. 2. 보상을 즉시 주지 않고 루틴의 끝부분에만 준다. 반복 과정 중 보상이 많으면 도파민이 널뛰게 한다. 3. 환경 자극을 최소화한다. 휴대폰 알람, TV, 음악 등 과도한 자극은 지루함 내성을 감소시킨다. 4. 루틴을 작은 단위로 쪼갠다. 한 번에 510분씩 반복하는 것이 가장 도파민 친화적이다. 5. 반복 과정을 시각화하여 성취감을 유도한다. 작은 체크 표시 하나가 도파민 기준선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이 원칙은 평범한 사람을 지루함에 강한 인간으로 바꾸는 핵심 훈련이다. 도파민을 극단적으로 끊는 도파민 디톡스는 오히려 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성공자들이 하는 방식은 단순하다. 도파민을 낮추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반복의 체력을 오래 유지하는 진짜 비결이다. 13째, 상위 CEO들은 반복 루틴을 통해 뇌 피로를 감소시킨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상위 1% CEO들의 하루 사용 패턴을 조사했다.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이 있었다. 아침 시간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시작. 회의 시간도 거의 동일한 구조. 운동 시간 포함. 이메일 확인 시간 고정. 점심까지 루틴화. 집중 구간은 똑같은 시간대로 배치.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반복 루틴은 뇌의 자원 소모를 최소화하고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를 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크 저커버그는 같은 옷을 반복해서 입는다. 스티브 잡스 역시 그랬다. 심지어 머스크도 일상의 큰 틀을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결정을 적게 할수록 중요한 결정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다. 이는 하버드 인지과학 연구진이 말하는 전전두엽 에너지 보존 법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14째, 반복은 뇌의 승자의 루프 위너즈 루프를 만든다. 반복을 잘하는 사람들은 결국 뇌 안에 승자의 루프라는 회로를 설치하게 된다. 승자의 루프란 작은 성취 도파민 안정화 다음 반복 또 성취의 구조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문제는 이 루프가 한번 완성되면 성공 속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행동심리학자 존슨 박사는 승자의 루프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같은 일을 반복할수록 더 빨리 몰입하고 지루함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반복 자체를 쾌감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나 버핏을 봐라. 그들은 반복을 고통으로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반복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 이것이 지루함 중독자의 뇌다. 15째, 반복을 못하는 사람은 패자의 루프루저즈 루프를 만든다. 패자의 루프는 반대다. 지루함 회피, 새로움 추구 자극 증가, 집중력 하락 성과 낮음, 자존감 하락 다시 자극 찾기.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뇌는 깊은 피로와 불안을 경험하며 지루함을 더욱 견디지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공 기회를 잡을 수 없고 중요한 습관이 자리를 잡지 못하며 반복해야 할 일을 매번 미루게 된다. 하버드 연구팀은 지루함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평균 소득, 직업 안정성, 인지지능 점수가 모두 낮게 나온다는 데이터를 발표했다. 즉, 지루함을 견디는 능력은 곧 인생 전체의 질을 결정한다. 16째, 반복을 시스템화하면 뇌의 자동 조종 모드가 활성화된다. 반복이 어느 정도 누적되면 뇌는 그 행동을 자동 조종 모드 오토마이너스 파일럿로 옮긴다. 이는 해마 히포캠퍼스와 기저핵 베이설 갱글리아이 담당한다. 자동 조종 모드가 발동되면 반복이 힘들지 않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크게 줄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쉬워지고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뇌 피로감이 줄어든다. 모든 성공자의 루틴에는 이 자동 조종 모드가 숨어 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새벽 4시에 정해진 루틴을 반복한 것도, 머스크가 매일 5분 단위로 일정을 쪼갠 것도, 버핏이 같은 보고서를 반복해 읽는 것도 모두 이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즉, 반복은 뇌를 가볍게 하고 지루함은 뇌를 더 강하게 한다.
17째, 일반인도 만들 수 있는 지루함 중독 루틴의 시작점. 많은 사람이 반복 루틴을 만들려고 시도해봤을 것이다. 하지만 며칠 만에 무너지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뇌가 지루함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버드 심리학팀은 지루함 적응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21일로 본다. 즉, 반복은 3주를 견디면 뇌가 적응하고 4주차부터는 오히려 반복이 쉬워진다. 반복 루틴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이다. 처음 3일 뇌가 극도로 저항한다. 7일차 지루함이 극대화된다. 14일차 집중이 조금씩 올라온다. 21일차 지루함 내성이 생긴다. 30일차 반복이 자연스러워진다. 이 주기는 모든 성공자들이 거쳐간 지루함 적응의 진입문이다. 18째, 결론. 왜 지루함을 선택한 사람만이 끝내 승자가 되는가? 하버드 연구는 말한다. 새로운 자극을 쫓는 뇌는 미래를 잃고 반복을 선택한 뇌는 미래를 얻는다. 지루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지루함은 당신의 인생을 분리하는 기준점이다. 즉각 보상을 찾는 뇌 평범한 삶, 반복을 선택하는 뇌 성장하는 삶, 지루함을 무기로 삼는 뇌 압도적 성과를 내는 삶. 지루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성공은 흥미로운 일의 반복이 아니라 지루한 일의 장기적 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누적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당신의 능력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